대표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최종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저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저림이라는 거는 신경의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려면 결국에 신경 쪽에 무언가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손하고 관계된 거는 뇌에서 목을 통과해서 이제 팔, 손끝까지 내려오는 그 신경 가는 어느 경로에서든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목에서 협착증이나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경추를 이제 빠져나와서 말초신경이 돼가지고 여러 가닥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은 무슨 신경, 저렇게 합쳐지면 무슨 신경,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따라가지고 크게 상지로 가는 신경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신경 가닥 주행 경로에서 막히게 되면은 특징적인 손저림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눌리는 위치가 어디죠? 말초신경 병변에서는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죠. 손목에서 가장 많이 눌리는 게 이제 정중신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팔꿈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눌리는 게 척골신경이라고 되겠습니다. 우리 어디 뭐 잘못하다가 이제 팔꿈치 안쪽 부분을 얻어맞으면 갑자기 새끼손가락 속으로 전기가 찌르는 게 바로 그 신경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신경을 그 퍼니 너브, 퍼니라고 해서 재밌다. 그러니까 탁탁탁 만지면은 찌리찌리찌리 증상이 오니까 재밌다고 애들이 막 찌리찌리찌리 거리고 논다고 해서 퍼니 너브라고 하죠. 진짜 있는 말인가요? 진짜라니까. 재밌는 신경. 네, 그렇죠. 재미는 있는 거 같네요. 갑자기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서 그랬지. 네, 맞습니다. 신경이 어떤 부위에서 압박을 당하면은 그 아래쪽 증상들이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경추신경에서 목 디스크와 같은 질환에 의해서 경추신경이 눌리면은 주로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날개뼈 뒤쪽이죠. 그리고 이제 어깨 쪽 통증도 많이 호소하시고요. 상하부나 전완부 쪽으로 통증이나 저림 등을 많이 호소하세요. 주관절 증후군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입으로 올라오지는 않죠, 증상들이. 네네. 전선이 이렇게 가가지고 전구가 있으면 전선의 버튼을 만들어 놓고 뿅뿅뿅 누르면은 끝에 있는 전구가 깜빡깜빡 거리는 거니까요. 경추에서 눌리게 되면은 보통 환자분들 말씀드릴 때 신경이 모여 있으니까 분절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되고, 그거를 넘어서서 그런 신경 가지들이 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말초 신경들인데요. 그 신경, 예를 들어서 경추 뭐 5번, 6번, 7번이 조합이 돼서 정중신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5번, 6번, 7번에 해당하는 부위에 있는 모든 증상이 발생되겠죠. 경추에서 5번이 눌리게 되면은 5번 신경 해당 영역만 증상이 생길 거고, 그게 5번, 6번, 7번이 조합이 되어 있는 정중신경에서 눌리면은 5번, 6번, 7번에 해당하는 분절의 악적 이상이 발현이 되겠죠. 보통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런 거 보고 이거는 뭐 경추 같습니다, 어디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쉽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증상으로 봤을 땐 저희가 이제 경추 5번 신경이 눌렸을 때는 보통 이제 손가락 쪽으로는 별로 증상이 없어요. 이제 엄지 바깥쪽에만 있고, 6번 신경일 때 보통 엄지 손가락 쪽으로만 증상이 있고, 7번 신경 때 이제 검지와 중지 쪽으로 보통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5번, 6번, 7번이 다 모여있는 정중신경이 눌리는 손간 증후군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손가락 쪽을 많이 저려하시죠. 맞습니다. 각 부위에 신경이 눌리는 걸 좀 더 자극을 하면은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발현이 되거든요. 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스펄링 테스트라고 해서 고개를 이제 뒤로 젖힌 상태에서 통증이 있는 쪽이 만약에 왼쪽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다음에 이마로 바닥을 향해 이렇게 눌러봤을 때 저림이나 날개뼈, 견갑골 쪽에 통증이 좀 더 심화된다 하면은 경추 디스크의 가능성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어떤 국소적인 증상이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오셨는데 손가락이 저린데 팔꿈치가 아프다고 한다. 저 팔꿈치에서 척골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새끼손가락 쪽에 어떤 증상이 생겨야 되는데 실제로 환자분이 거기에 합당하는 손가락의 증상 이상을 호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팔꿈치에서 신경이 눌리지 않았을까? 척골신경이. 혹은 이제 손바닥 쪽에 혹은 손목 쪽에 어떤 통증이 있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그 절반에 해당하는 부위에 어떤 증상이 생긴다. 그러면은 손목 쪽에서 정중신경이 눌리지 않았을까? 그 해당하는 부위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자가로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그 수은관 증후군은 이렇게 빨리 테스트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손목 터널의 압력을 높이는 자세죠.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그 손목 터널 윗부분을 이렇게 압박까지 해주게 되면은 훨씬 더 특이도와 민감도는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리면서 이렇게 굽혀보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금방 이제 저리다고 얘기를 하죠. 환자인가 보죠. 그런데 일반인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위 양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척골신경은 네.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척골신경은 일단은 보통은 여기 딱 만져보면 만져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져 톡톡톡 거리는 게 이게 척골신경인데요. 이 부위를 이렇게 툭툭툭 쳐봤을 때 훨씬 더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 그게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제가 조금만 때려도 금방 손가락 쪽으로 이제 저린 감을 호소를 하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신경 이상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전문용어로 틴넬 사인. 맞습니다. 틴넬 사인. 먼저 이제 비수술적인 보존적 치료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휴식을 권해드리죠. 보통은 과사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손저림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염증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염증을 줄인다는 목표는 우리가 다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나는 약으로서 염증을 줄일 건지 그게 이제 소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물리치료로서 염증을 줄일 건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그 이외에 국소적으로 내가 소염제를 거기에 직접 쏴주겠다. 그게 국소적인 어떤 주사치료 혹은 소염 크림 같은 것을 또 바르는 그런 치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로서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거나 그 신경마비가 굉장히 비가역적으로 가는 길이 보인다.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근육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딱 봤을 때 그 해당 부위에 근육이 말라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수술을 고려를 하자라고 하게 되는데요. 일단 뭐 수술의 첫 번째는 수술이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수술적 목표는 그 신경이 압박이 안 되게끔 해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손목 터널을 감압을 하게 되겠죠. 감압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보통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척골신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감압만 해준다 하더라도 이게 쉽사리 낫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신경을 어떻게 이렇게 이전수를 해주고 또 그 이전하는 방법도 여기 아니야 저기 아니야 따라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말초신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겠지만 척추신경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김동민 원장님께서 여지껏 설명해 주셨던 보존적인 치료들을 다 해보고요. 경추 같은 경우는 이제 경추의 척수신경에서 신경군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신경 뿌리로 나오는 입구까지는 척추신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근육이 이렇게 위축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마비가 오는 과 동시에 비가역적인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을 해서 최대한 마비 증상이 회복되는 걸 좀 기대해 보는데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거의 돌아올 확률이 0에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비 같은 힘 빠짐 증상이 생긴다면 척추신경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신경 스트레칭 운동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경은 사실 몸 안에서 글라이딩이라고 하죠. 힘줄은 몸 안에서 이렇게 내가 관절을 움직이는 만큼 그 힘줄도 똑같은 거리로 길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되죠. 근데 이제 신경은 어디서 뭐를 움직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자체는 거기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나마 관절을 운동을 할 때 신경이 조금 더 스트레칭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아주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관절이 사실은 이제 척추에서부터 시작해서 손끝까지 다 있겠지만 우리 그 말씀하셔드렸던 어떤 팔꿈치 터널과 손목 터널에 해당하는 것 같은 경우는 팔꿈치를 이렇게 우리 옛날에 배트맨 자세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뭔가 늘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세 자체가 사실 굉장히 뭐 신경을 많이 스트레칭 시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관절 운동을 해줌으로써 신경이 조금 더 안에서 움찔움찔 거리게 만드는 게 일종의 그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추신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신경이 이제 움직여질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척추신경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에 가장 취약합니다. 뭔가 늘어나지는 동작이 잘못된 경우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크게 제가 이제 권해드린다기보다는 결국에 이제 경추신경들을 많이 압박하게 되는 게 원인이 대부분은 디스크이기 때문에 디스크에 무리를 많이 안 주는 생활 습관이 좀 많이 환자분들께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경추가 하는 거는 경추 디스크가 하는 건 머리 무게를 지탱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머리 무게를 이렇게 똑바로 있을 때 지탱하는 무게가 한 배라면은 고개를 이렇게 숙이거나 앞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각 디스크가 받는 무게는 머리의 20-30배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무게 한 배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급적 만들고 또 누워서 휴식하면 중력을 디스크가 받지 않기 때문에 누워서 휴식하는 게 경추 디스크의 빠른 퇴행성 변화를 예방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질환에 따른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이